봤어. 화면 제대로 보자. 안 그래도 유니티 정책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다시 볼까? 일단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낼 이유는 없는데. 아, 메아메아. 어머머니 안녕하세요. 기사가 있겠지? 여기 있다. 유니티 런타임 요금이 들어간다. 아, 미르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런타임 요금이 추가가 된 건데, 음, 그 수익 기준이 퍼스널이나 플러스를 쓰는 경우에는 12개월 동안 20만 달러니까, 20만 달러면 얼마지? 20, 20만. 2억 아니야, 2억?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2억 이상 한 2억 5천 정도 번 회사 대상인 거잖아요. 2억 정도. 2억 정도 된 회사고, 이제 프로 버전 같은 경우는 더 크네. 10억. 이 정도면은 10억이죠, 10억? 13억? 연에 13억 정도 버는 회사인데 100만 건 이상의 회사. 라서, 사실 무료 게임은 웬만하면 이거 해당 사항 없을걸요? 유료 게임들 대상이라서. 그러니까 일단 인디 게임 쪽은 크게 해당 사항 되는 게 없고, 연간 2억 이상 버는 회사들 대상으로 가는 거니까. 이때부터 근데 런타임 요금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설치 임계값이 이 값이 넘어가면부터 부과가 되는 거고, 설치당 이제 신규 설치 수당 거의 많이 가져간다, 되게. 근데 이것도 100만 이상 버는 데는 0.02달러로 가니까 사실 근데 막 그렇게 큰 그건 아니긴 하거든요. 아, 메아메아 반갑습니다. 풍님님 안녕하세요. 일단 비영리 쪽이나 무료 앱들이나 돈을 많이 안 버는 인디 앱 쪽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이쪽이지. 이제 기존에 무료로 쓰고 있던 퍼러 버전 이쪽인데 사실 이쪽도 그렇게 크게 이슈될 만한 가격은 아니긴 해요. 왜냐면 이게 설치당 비용 물론 안 된다고 하기에는 뭐 100만 건 정도 벌게 되면은 100만 뷰, 100만 다운로드가 추가되면은 아 매야 2만 불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연에 한 10억 이상 버는 회사한테 2천만 원 정도의 부과가 되는 건데 그것도 맥스치인 경우에 거의 그래서 뭐 사실상 뭐 이 정도 내는 거는 그 정도 버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춘추관님 안녕하세요. 쿠랑쿤이 안녕하세요. 매야. 그래서 좀 아쉬운 거긴 한데 언젠가는 제가 봤을 때는 언젠가는 들어가야 되는 정책이긴 했어요. 왜냐면은 UET가 돈을 못 벌어. 아 밥이야 먹어 이거 방송 끝나고 먹으려고요. 형 오면 먹으려. 유니티가 돈을 못 벌어요. 예. 유니티가 돈 버는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라도 해서 어쩔 수 없이 언젠간 들어갔어야 되는 정책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얼리얼도 비슷하잖아요. 대신 조금 이제 유니티라고 하는 회사가 이중성이 있는 거지. 이제 얼리얼 같은 경우는 완전 무료인데 돈을 벌면 근데 얼리얼은 진짜 많이 떼가는 거 알아요? 얼리얼 떼가는 게 훨씬 세요. 유니티보다. 그래서 아마 상당수의 유니티 게임 회사들은 돈을 안 낼 텐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쪽. 제가 봤을 땐 근데 이게 또 수익당 버는 게 아니긴 해요. 아 매야. 제가 알기로 얼리얼은 수익당 얼마를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퍼센티지로. 그래서 많이 가져가야 되면 진짜 많이 가져가야 될 텐데 우리나라 회사 게임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거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원시트 이런 거로 쳐봤을 때 다운로드 수 물론 많긴 한데 그거 이상으로 객단가가 높잖아요. 고래 유저들이나 그 가차 유저들이 버는 돈이 훨씬 많잖아요. 막 조 단위로 보니까. 근데 그 한 유저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많이 내도 이제 그 다운로드 수만큼만 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큰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부담되는 돈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반발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인디게임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이슈되는 파트는 아니고 내더라도
그게 그렇게 막 물론 이제 처음 내야 되니까 처음 내는 회사들 입장에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근데 설치수에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 게 설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이 설치 광고 마케팅 돌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설치당 얼마, 뭐 예를 들어 설치당 2,000원 이런 식으로 단가가 책정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저 한 명을 설치까지 끌어오는데 대충 얼마 정도 든다라고 계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CMA라고 하거나 보통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매야 종이인연이 안녕하세요. 푸드님 안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좀 비싸다고 생각이 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약간 광고비 조금 올라간 정도 느낌일 거예요. 그 게임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유니티 입장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 만한 건 아니라서 저라면 아싸리 돈을 팍 올려서 많이 받았어야 차라리 나았을 것 같긴 한데. 파이니아니 안녕하세요. 그랬으면 차라리 좀 충격요법으로 갔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유니티가 돈을 못 버니까 이 유니티 망해도 좋을 거 없거든요. 유니티가 계속 적자인데 지금도 주가도 안 오르고 적자여가지고 유니티가 망해버리면은 손해보는 거는 다들 다 같이 손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라도 돈 조금이라도 벌게 하는 게 낫긴 한 것 같다. 근데 나름대로 계산이 서가지고 이렇게 한 거겠죠? 사실 지금까지 사실 우리 중에서 유니티에 돈 내고 쓴 사람 거의 없잖아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돈 내고 쓰지 뭐. 음악문이 안녕하세요. 그래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나 돈 내고 쓰는 거라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그래 뭐 돈 많이 버는 애들한테 좀 떼가겠네?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설치 기준으로 하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유니티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리얼이면 그런 식으로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유니티 게임들이 기본적으로 모바일 게임사가 많다 보니까 아마 이런 정책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얼리얼이었으면은 설치당 다운로드 약간. 근데 이제 좀 그게 바뀌겠죠. 약간 리세마라 못하게 하지 않을까 이제? 옛날에는 막 깔았다 설었다 할 텐데. 인디 개발사 비상일 정도는 아니에요. 인디 개발사가 저 정도 돈 버는 회사들이면은 저 정도 비용 내는 거는 그렇게 메리트가 뭐 디메리트가 큰 비용은 아니에요. 네. 음. 말했다 정도로 인디 개발사들 PC 인디 개발사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 게 PC 인디 게임사 같은 경우는 결국에 어차피 게임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무료 게임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이제 판매하는 스팀 인디 게임들이 기본이고 PC 같은 경우는 PC 같은 경우는 뭐 카드아웃에 1,000원, 2,000원이라도 받을 테니까 게임당 거기에 약간 수수료가 더 붙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뭐 150원 정도로. 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돈은 오히려 아닐 거고 매야 이제 모바일 인디 게임사 같은 경우는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죠. 왜냐면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요 정도 구간에 많이 있을 텐데 요 정도 임계 구간에 그러면 이제 비용이 올라가긴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이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요 비용을 유도하기보다는 이제 프로나 이제 플러스 라인에 있는 유저들을 이제 엔터프라이즈 레벨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 목적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낼 바에 1,000만 원 내고 엔터프라이즈 계산하는 게 조금 싸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니티 입장에서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한 거죠. 음. 뭐 여기는 뭐 이제 엔터프라이즈 근데 우리가 적응할 건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100만 뷰 이거 적용되려면 다운로드 수 200만 20만 이상 나오거나 이것도 퍼스널이나 플러스고 프로만 써도 100만 다운로드 이상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100만 다운로드 앱이 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별로 이 비용이 그렇게 막 아깝진 않을 것 같은 생각? 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무료 이용자들한테 계속 받는 거예요. 심지어 님들은 뭐 플러스나 프로 요금제도 아니잖아요. 우리 다 퍼스널 쓰고 있잖아. 제일 문제는 그거지. 이제 퍼스널 요금이 막히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죠. 월에 뭐 한 3,000원 받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문제가 되는데 솔직히 뭐 무리야. 잘 버는 사람들 조금 더 내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심지어 얼리얼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죠. 그 얼리얼 정책을 보면은 얼리얼은 아예 무료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얘네들의 가격 정책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엔터프라이즈로 가게 되면은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
얼마더라? 이 로열티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로아가 유니티예요? 아, 로아 유니티 아닐걸요? 얼리얼 3. 얼리얼 3는 애초에 얼리얼 4의 무료화 정책에 영향 안 받는 게임일 거예요. 아마 얼리얼 3 샀을 거예요. 예. 아, 여기 있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해요. 근데 사실 유니티랑 100만 불 이상 판매한 경우에 5% 로열티 가져가요. 미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유니티는 진짜 해자예요. 갓 해자인 게.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100만 불 이상 버는 회사에 5% 가져가는 거거든요. 연간? 아, 이게 총수익, 연간이 100만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연간이거든요. 연간 100만 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리얼보다 훨씬 높아요, 얘네가. 얘네들 그러니까 매년 100만씩 버는 건데 얼리얼은 그 게임이 출시되고 나서 100만 불을 벌었으면은 5%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 버는 것부터 5%. 그 애들 100만 불을 벌었으면 100만 불이면은 얼마야? 10억인가? 10억이죠? 10억이면 5%면은 얼마예요? 5천만 원 가져가는 거죠? 5천만 원? 5천만 원 가져가요. 5천만 원. 그러니까 물론 그 다음 100만 불부터지만 얘들 5%나 떼가는데 많이 떼가는데 유니티 같은 경우는 100만 불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라고 기준했을 때 물론 엔터프라이즈 좀 비싸긴 하거든요. 그것도 그래봤자 연간 뭐 한 몇백 하는데 그럼 프로라고 해도 월에 한 10만 원, 30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연간에 한 200 정도 나와요. 개발자 한 몇백만 원 번다고 쳤을 때 여기 설치당 애들을 100만 뷰 이상 나왔다고 쳤을 때 설치당 여기 0.2불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100만 뷰 100만 그러니까 한 명당 1달러씩 벌었다고 치고 100만 명이 다운받았다고 쳐도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라이센스 비용까지 하면은 뭐 3, 4천 되긴 하는데 얼리얼에 비해서 훨씬 낮은 편이다. 오히려. 설치당 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돈을 더 벌어도 얘들 얼리얼은 뭐 설치 조금 나왔는데 막 예를 들어 그 리니지 같은 게임이야. 그럼 걔네들은 막 몇 조씩 벌 거 아니에요. 막 몇 천억씩. 막 1조 벌었다고 쳐봐. 1조. 원신을 얼리얼로 만들어서 한 1조 벌었다고 쳐봐요. 이번 분기. 이번 연도에. 그러면은 50억 가져가는 거예요. 50억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유니티는 1000만 명이 다운로드 받았다고 가정하면은 그때 20억 정도 가져가는 거니까 100만 명 다운받았으면 2억이고 이제 1000만 명이 다운받아도 2억이란 말이야. 2억. 그러니까 이거는 얼리얼에 비하면 훨씬 싼 거고 물론 이제 비용이 들어갔다고 자체가 이제 충격이긴 하죠. 원래 무료화 정책이 되었던 앱이니까. 근데 이 정도 라이센스 수익은 들어갈 만했다. 근데 그거지.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로 들어간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만약에 이게 이제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올리고 나면 이거를 2달러를 2.5로 올리는 건 솔직히 별로 안 어렵잖아요. 여기 1.5 1호인데 1.15를 1.6, 1.7 이렇게 조금씩 올려. 그거는 가능하잖아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슈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 게임 만들어 보신 분 알지만 이 100만 다운로드 받기 쉽지 않아요. 이 유니티 프로 라이센스가 이제 플랜을 보게 되면 이제 연간 2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연간 250만 원이면 우리 같은 개인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비싸? 이럴 수 있는데 막상 그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비싼 돈도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시트 그리고 회사에서 솔직히 다들 둘이서 하나 써요. 유니티도 살짝 눈 감아주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살짝 이거 이제 업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얘기해 준 거지만 대부분 회사가 그 2명이서 하나 써요. 저는 이제 집에서 쓰는 건 그냥 무료 라이센스 쓰는 거죠. 옛날에 회사에 있을 때는 유료 라이센스 썼었고 보통은 프로 라이센스를 둘이서 하나를 쓰기 때문에 인당 객단가가 15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옛날에 월간이 됐었고 이제 연간으로 바뀌었는데 연간 250이면은 물론 싸다고 할 돈도 아니지만 막 엄청 비싸다고 할 돈도 아니긴 해요. 이 엔진을 만약에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무료 이 엔진을 내가 개발해야 됐으면 몇 억이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유니티 정도 엔진 개발하는 회사도 있잖아요. 뭐 검사라던가 뭐 위쳐 개발사 같은 데라던가
근데 자체 엔진 개발하는데 그 엔진 개발값만 몇 억 들어가면 싼 거예요. 몇십억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그냥. UT 같은 정도, 어느 정도 고퀄리티 엔진을 싸게 쓸 수 있는 거는 감당해야죠. 마야나 이런 프로그램도 훨씬 비싸거든요. 실제로 엔터프라이즈 레벨로 가면은. 뭐, 3D 프로그램 같은 것들.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 사실 특이한 케이스죠. 회사만 돈 내라. 근데 게임 업계가 이게 가능한 게 게임 업계는 돈을 쓸어 담는,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니까. 그리고 이게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인디 개발사들, 그 플러스나 퍼스널로 개발 열심히 하다가 출시할 때만 프로로 바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할 때부터 프로나 엔터프라이즈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완전 초보 인디 게임 개발사면요 퍼스널로 결제해요. 처음부터 개발하는데 프로 버전 쓰고 하는 인디 개발자들 없어요. 돈이 얼만데 이게 한두 푼이야? 이게 왜 프로 쓰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프로 왜 쓰는지 모른다? 프로 왜 쓰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정책은 이제 생긴 거고 원래 이게 정책이 없고 다 무료잖아요. 프로를 쓰는 이유는 게임 시작할 때 유니티 로고를 없애줘요. 유니티 플랜을 보여드리면은 그 이제 학생이나 아마추어 버전이 있고 프로 버전이 있잖아요. 플랜 비교를 봐야 되는데 플랜 비교 있죠? 보면은 짜잘한 서비스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뭐 이런 마스라던가. 근데 솔직히 난 쓰는 회사 못 봤어 아직. 내가 좀 이제 업계 나온 지 좀 오래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 하복 피직스? 안 써요 솔직히. LTS 지원은 심지어 엔터프라이즈까지 가야 되고 보통 프로 레벨 가서 멈추거든요. 소스 코드 읽기 이런 거 있는데 솔직히 이거 진짜 개 큰 회사들. 그런데 아니면 거의 안 쓰거든요. 클라우드 인자 이런 거? 아예 다 안 써요. 다 심지어 퍼스널이랑 프로랑 레벨 비교하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기술 지원 이런 것도 솔직히 뭐 기술 지원 그러니까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얼마 이상을 벌면 무조건 프로 버전을 써야 돼요. 그게 있어서 프로 버전을 쓰는 거고 회사는. 개인 같은 경우는 프로 버전 쓰는 이유는 여기 써있죠. 이게 제일 큽니다. 스플래시 화면 커스터마이저로 돼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인디 게임들 보면 게임 켜질 때 유니티라고 빵 로고 뜨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게임 회사는 무료 버전을 써서 개발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지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걸 지우는 가격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게임 버전 쓰다가 프로로 업데이트 해도 되는 거라서. 그 빌드만 솔직히 꼼수가 있다면은 원래는 정책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회사 꼼수 중 하나는 빌드, 진짜 조그만 회사, 큰 회사는 이런 거 못해요. 큰 회사는 그렇게 못하고, 보통 뭐 개발자 한두 명 있는 조그만 인디 개발사들은 어떤 식으로 또 하냐면은, 다 퍼스널로 개발을 해, 일단. 빌드 할 때 한 명 걸로 프로 버전 결제해가지고 그 사람만 빌드를 그 사람 걸로 합니다. 그러면 로고가 안 빠지잖아. 물론 돈 많이 벌면 다 프로로 바꾸겠지만, 돈 안 벌 때는 연간 200만 원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개발하는 몇 년 동안은 그냥 퍼스널 버전으로 쓰고, 출시도 그냥 퍼스널 버전으로 했다가, 돈 많이 벌면 그냥 프로로 업데이트하고 이런 회사들 많아요. 그래서 인디게임을 보면 그냥 유니티 로고 뜨거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쪽 얘기가 또 재밌어요. 유니티가 돈을 못 벌어요. 유니티가 좀 짜네. 이 주가를 봐야 돼. 유니티가 그 주가 코드가 진짜 멋지거든요. U거든요, U. 나스닥에 U로 돼 있어, U. 개 멋져요. U가 아직도 없었던 게 신기해, 유니티 나올 때까지. 주가가 근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네? 근데 이거 봐봐. 제가 이 언저리에서 샀었거든요, 이 언저리에서. 됐습니다. 최근에는 좀 오르고 있는 추세네요. 지난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많이 올랐다. 40% 올랐다. 1년 동안 40% 올랐는데? 지금은 없어요. 저 다 팔았어요. 물론 유니티 주주라고 할 수도 있지. 왜냐면 전 나스닥 그 ETF 주주기 때문에. 유니티도 아마 조금 섞여 있을 겁니다. 많이는 아니고. 안 섞여 있으려나?
아무튼 그래서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랐네요. 그래도 최근 1년 동안 여기는 요만큼 올고 요만큼 여기서 이렇게. 근데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애들 주주들이 있고 제가 알기로 UET가 이제 상장을 할 때 스톡 옵션을 많이 뿌려서 사람들을 뽑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제가 아는 이제 UET 그 직원분들이 여기서 좋았지. 여기서 좋았지. 여기 여기 죽을라 그러시지. 다 이제 죽상 대기신 분도 많습니다. 회사에서 이 몇 년 동안 버틴 돈 다 까먹었다고. 주가 날려가지고. 무슨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행보라고 봅니다. 예. 주가 올라야죠. 올라야 돼. 여기 빵 뛰었죠? 보여 여기? 주가 빵 뛰었던 거 한번? 이 정책 발표하고 올라간 건걸요? 이렇게 퓨. 뭐 UET가 돈을 번다고? 뿅.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버는 정책은 아닌 것 같네. 하고 좀씩 올라가는. 지금 UET 사도 괜찮지 않을까? 어쨌거나 저는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못 버는 회사는 얼리얼이 왜 잘 되는지 알아요? 얼리얼이 왜 이렇게 기술력이 좋고 잘 되냐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요. 그 여러분들의 UET가 극혐인 이유. 아니 자유인간님. 배를 뭐 커피 먹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커피 야야야야야야야 감사합니다. 오 자유인간님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얼마 만에 후원이야? 감사합니다. 나 최근에 많이 주긴 했지. 룰렛 돌리면서. 야야야야야야 올데이 5통을 먹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10,000원. 그래서 얼리얼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어요. 일단 첫 번째, 얼리얼이 왜 돈을 많이 버냐? 그러니까 정확히 돈을 많이 버냐가 아니라 돈이 왜 많냐? 이 노가리 살짝 하자면은 유니티 뭐야? 흑수죠. 유니티 흑수죠. 그다음에 얼리얼 금수죠. 일단 이 출발부터 달라 일단. 출발부터 다르고 이제 얼리얼 뒷배가 있지 뒷배가.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시드카노님이 에픽게임즈라는 뒷배가 있습니다. 그 에픽게임즈 뒤에 누가 있냐? 네, 텐센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얼리얼 4 있잖아요. 얼리얼 4가 제가 알기로는 포트나이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이 시작된 엔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리얼은 사실상 부수적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포트나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에픽게임즈가 만들던 엔진이 만들어놨더니 준비 괜찮은데? 하고 무료로 풀어버린 게 이제 얼리얼 4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얼리얼 5죠. 얼리얼 무료화 정책이 된 게 얼리얼 4부터인데 얼리얼 이전 있죠 이전. 얼리얼 이전 버전 3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미쳤습니다. 얼3 로얄티 가격 같은 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타이틀 한 개당 50만 불이라고 돼 있죠. 얼리얼 3 같은 경우는 타이틀 하나당 50만 불이니까 50만 불이면 얼마지? 5억? 5억이죠 5억. 100만 불이 10억이니까. 그러니까 게임 하나당 5억씩 내야 되는 거예요. 얼리얼 3 쓰려면. 그리고 플랫폼 추가당이죠. 플랫폼 추가당 5만 불씩 추가. 5천만 추가. 뱅거루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타이틀 하나 추가할 때마다 5억이니까 타이틀 추가할 때마다 5천만 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게임을 출시를 했어요. PC 버전 출시를 했는데 얼리얼 3로. 근데 얼리얼 3 게임에다가 이제 모바일은 그때 없었을 테니까 예를 들어 플스 그 다음에 플스랑 액박 이렇게 3개 출시했다 쳐봐요. 그러면은 기본 5억에다가 5천만 원 2개 추가해가지고 6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게임 하나 개발하는데. 게임 하나당. 엔진값만. 얼마 비싼지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 게임도 있잖아요. 매야. 얼리얼 3 쓰는 게임들은 대문짝만하게 얼리얼 3라고 나와요. 그런 게임도 봤을걸? 옛날 게임들? 시작할 때 얼리얼 3 하고 빵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기사에도 막 나와. 이 게임은 얼리얼 3를 사용해서 개발되었고 막 이런 거. 유니티로 개발한 게임들은 막 그런 기사 안 나거든요. 유니티가 내는 기사 아니면은 안 나. 그러니까 유니티에서 우리 유니티로 만들었다 이런 거 아니고서는 이 게임은 유니티로 만들었고 이런 거 안 뜨고, 게임 시작할 때 유니티 뜨는 거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랬죠. 그거 지우는 돈을 낸다고. 유니티라고 로고 뜨는 걸 지우는 돈을 낸다고. 얘는 돈을 내고 보여주죠. 아, 우리 얼리얼 3로 만들었어. 왜냐? 5억짜리니까 5억짜리. 그쵸? 얼리얼로 만들었다가 기사 많았잖아 옛날에. 근데 이제 유니티도 옛날에 비쌌어요. 유니티 4 가격 같은 거 보면은 옛날 가격 정책이 있나? 나오진 않는 것 같네. 아무튼 뭐 옛날에는 무조건 돈을 내고 썼었어요. 유니티도. 근데 제가 알기로 얼류처럼 그렇게 막 비싼 건 아니고 그냥 무조건 비용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완전 무료화를 선언을 했죠. 둘 다. 이제 유니티 5.6 버전부터 완전 무료화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는 최초의 버전이 이제 5.6이에요. 유니티. 그리고 얼리얼은 이제 4로 오면서 무료 정책을 폈죠. 근데 이제 스타트부터 다른 거지. 유니티는 어떻게 하냐? 아, 무료로 써. 그냥 무료로 써. 대신 회사는 돈 내. 이겁니다. 근데 조금 내. 약간 포토샵이랑 비슷한 느낌이야. 포토샵처럼. 그러니까 프로그램 값을 내라. 얼리얼은 어떻게 했어요? 돈 많이 벌면은 거기서 떼줘. 이거야. 얼마나? 10억 이상 벌면. 10억 이상 벌면은 5% 떼줘 한 거잖아요. 니네 회사 10억 이상 벌었어? 5% 떼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리얼은. 그치. 유이티는 진짜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물론 그게 단순히 게임을 운영하는 적자가 나는 건 아니고, 그 이제 회사 인수한다거나 내부 인건비 운영한다거나 이제 마케팅 비용 같은 거에 나가는 거죠, 돈이. 적자라고 했는데 막 심각한 적자는 지금 재무제표 볼까? (2023년) 순이익이 100만 달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났어? 잠깐만. 적자가 잠깐만 얼마야 이거? 잠깐만. 심각한데? 적자가 이게 100만 달러라고? 그러면은 9억 달러가 난 거야, 적자가? 40억이요? 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끼리 너가리 하는 거라서. 100만 달러 USD 맞죠? 그러면은 9억 달러인 거잖아. 그러면 9천억 적자 났다고? 올해 상반기에? 미쳤네. 미쳤죠? 적자가 심지어 늘어나고 있어. 이땐 적자는 적자 조금밖에 안 봤거든요. 이때는 2019년에는 적자가 쭉쭉쭉 늘어나죠. 근데 적자가 어디서 오냐? 그러니까 일단 매출이 500밖에 안 돼. 여기 보시면 매출이 1,800. 그러니까 1조 정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UT가 아니 2조 정도, 2조 정도? 2주 정도 돈을 벌고 있는 거지. 유니티도 2조 정도를 벌고 있는데, 이게 분기죠, 분기. 3개월에 2조 정도 벌었는데, 판관비, 그 다음에 연구 개발비가 이제 미친듯이. 근데 개발비라서 이게 사실 뭐라고 할 수도 없어. 개발을 해야 이게 이기니까. 개발비가 또 들어가고 있는 거고. 판관비가 좀 들어가죠. 이제 광고비 같은 게 여기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천억이 나다 보니까 이게 적자가 나는 건데, 어떻게 해요? 매출을 늘려야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많이 늘려야 돼요. 지금은 2배 정도 늘려야 된단 말이야. 더 벌어야 돼. 근데 얼리얼은 상장사가 아니야. 재무제표가 없을걸요? 이게 또 좋은 게 얘들 상장사가 아니야. 상장사가 아니라서. 그리고 좋은 게 캐시카우가 하나 있잖아요. 얼리얼은 캐시카우가 있어. 왜냐면 첫 번째는 에픽 게임 자체가 캐시카우예요. 거기 있는 포트나이트 같은 게임들이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게임이잖아요. 포트나이트.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잖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게임이 포트나이트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와중에 얼리얼 자체 돈을 벌어. 왜냐, 얘들은 떼가는 게 많단 말이에요. 똑같이 100억 버는 회사 있다 쳐봐. 100억 버는 회사. 1000억 버는 회사 있다 쳐봐. 1000억 버는 회사. 1천억. 유니티로 1천억, 얼리얼로 1천억 벌었어. 그리고 개발자가 100명이야. 개발자 100명이고 1000억씩 벌었어요. 1년에 돈을 얼마 낼까? 유니티, 얼리얼 얼마 내요? 얼리얼은 1000억이니까 50억 내죠, 50억. 근데 유니티는 100명에서 연간 200만원씩 내니까 2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2억. 2억 5천? 3억 된다. 3억 낸다 치니까 3억. 차이가 느껴져요? 10배를 내먹는다, 10배를. 심지어 1000억을 벌어야. 만약에 1000억이 안 벌어. 100억밖에 못 벌어. 근데 얘는 유니티 그거 좋지. 이 회사가 100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똑같이 3억을 가대가 프로그램 사용비니까. 근데 얼리얼은 얘가 만약에 1조를 벌면은 500억을 가져가는 거고. 얘가 10조를 벌어. 그러면 5천억, 더 가져가, 5천억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자사 게임도 있고 이미 잘 나가는 게임도 얼리얼 잘 된 게임 얼마나 많아요. 리니지 같은 것만 해도 얼리얼이잖아. 리니지 돈 얼마 벌겠어. 리니지가 버는 거 5% 떼갔다고 생각해봐. 미쳤죠? 그러니까 에픽 얼리얼이 돈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점점 좋아지고 점점 더 얼리얼 많이 쓰고 또 점점 더 기술력 좋아지고 점점 더 돈 많이 벌고 선순환. 상장도 안 했죠. 유니티 왜 돈이 없으니까 상장한 거예요. 상장이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현금을 주식 시장에서 땡겨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니티는 상장을 해가지고 돈 땡긴 거예요, 한 번. 근데 더 이상 땡길 데도 없어. 얘는 투자를 받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저 가격 정책을 먹인 거죠, 이번에. 그 유니티가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니티가 언제 망할지 몰라. 그러니까 유니티를 우리 공짜로 쓰는 거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거 게임 얘기야. 게임 아닌 앱들은 해당 사항도 없어. 망하지 마라. 아무튼 우리가 부채 맵을 만들면서 유니티를 쓸 이렇게. 핑퐁이 안녕하세요. 유니티 가리 했어요. 왜냐면 이번에 유니티가 가격 정책이 추가가 돼가지고 요걸로 약간 뭐 유니티 돈 떡 올랐다 막 이런 얘기 하길래 이제 그 유충화 유니티에 충실한 아니네 제작자 유충제 유충제로서 유니티에 충실한 제작자로서 이제 유니티 변호를 좀 해봤습니다. 유니티가 적자가 너무 심하다. 연간 거의 한 2조 정도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라도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큰 돈도 아니다. 그런 얘기. 이렇게 시작해서 근데 돈 벌 구석을 조금씩 만들어야죠 유니티가. 근데 최근에 무슨 AI 뭐 발표한 거 망했다며 유니티. 빅게임 분야 런타임 비용 더 받는다고요? 진짜? 어디? 아 진짜? 빅게임 분야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측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야. 유니티는 빅게임 분야는 또 쓰고는 많이 쓰는데 이게 또 빅게임 분야에서 그거잖아요. 설치당이잖아. 그러니까 빅게임 분야에서 유니티를 사용해서 앱을 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 앱으로 안 나가는 것도 많잖아. 그냥 뭐 내부 툴로 사용한다거나. 근데 VR 챗 같은 애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걔네들도 설치당 비용을 받을라나? 유니티는 XR이나 시네마틱 쪽으로 수요가 없나요? 제가 유니티를 한창 하던 2019년도쯤에 이제 유니티 vs 얼리얼 그 대전이 있었습니다. 시네마틱 시장을 두고서 유니티와 유니티가 얼리얼이 대결을 벌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9년, 20년쯤에. 이때 유니티가 내놓은 게 이제 SRP. 이게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말하는 URP랑 이제 HDRP 되었죠. 사실 이것도 이게 URP가 메인이 아니었고 원래 HDRP가 메인이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얼리얼도 이제 시네마틱을 밀기 시작했죠. 이때 한참 대전이 붙었어요. 왜냐 이때 왜 대전이 붙냐면은 이 게임 엔진들의 수준이 충분히 올라와서 얘들도 영상 만들어도 되겠네? 라고 하던 시기가 2019년도쯤부터예요. 그래서 이때 유니티에서 데모를 많이 만들었었고, 그때 만든 데모가 이제 뭐 아담이라던가, 뭐 로봇 나오는 그거 있어요. 그다음에 데모를 이때 되게 많이 만들었었고, 이때는 유니티가 되게 영상 쪽에 사활을 많이 걸었어요. 영상 제작 쪽으로 많이 푸시하겠다, 우리가. 왜냐면 게임 쪽은 이미 우리가 다 먹은 것 같다. 모바일 쪽은. 그러니까 HDF를 만들어서, HDF를 내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게임용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들은 게임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최적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애초에 영상용을 밀은 것 같아요. 시네마틱으로. 근데 얘가 얼리얼 시네마틱이 나오면서 사실상 얼리얼에 완전 하위 호환이 돼버렸지. 이 HDRP는. 완전 하위 호환이 돼버렸고, 다만 유니티는 그 과정에서 이제 URP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친구를 얻었죠. 사실 이게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SRP라고 하는 같은 뿌리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SRP가 뭐냐면은 렌더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렌더링을 하는 어떤 과정을 코드로 짤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됐어요, 그게. 정해진 것만 가능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유니티에서 이제 커스텀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그 중 하나가 이제 URP인 건데, 사실 직접 커스텀하는 회사 아무도 없죠. 그냥 URP나 얼리얼 HDRP 쓰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URP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LWRP라고 해가지고, 이제 HDRP vs LWRP, 그러니까 라이트 웨이트. 이게 하이 데피니션, 그다음 라이트 웨이트.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거든요. 이 두 종류로 보통 이제 썼어서, 가벼운 거는 라이트 웨이트 쓰고, 근데 약간 쩔이었어, 원래는 라이트 웨이트가. HDRP가 메인이었고. 근데 얘가 너무 사실 생각보다 얘가 더 좋아가지고 얘를 URP, 유니버셜이란 이름으로 개편해가지고 URP를 메인으로 깔고 있고, 그걸 지금은 사실상 모바일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된 거죠. 근데 그럼 HDRP 어떻게 됐냐? 제가 전해 들은 유니티 내부 소식으로는 사실상 HDRP를 개발하는 팀이 6이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6이 됐다. 후보적 렌더요? 후보적 렌더는 자체 개발 가능해가지고. 그러니까 HDRP를 사실상 6이 했다. 6이 했다. 왜 6위는 6위 할 수밖에 없는 게 HDRP 자체가 한계가 너무 명확했어. 일단 유니티 자체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어떤 그런 한계가 좀 되게 명확했고요. 그 과정에서 얼리얼이랑 그러니까 URP나 이쪽 모바일 쪽은 유니티가 얼리얼에 손대지 않는 영역이잖아. 물론 얼리얼로도 모바일 만들지만 사실상 힘들거든요. 진짜 뭐 포트나이트급 되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모바일 영역이나 인디게임 영역 같은 가성비가 좋은 영역을 얼리얼이 항상 유니티가 먹고 있었는데, 유니티가 이번에는 아니 우리도 얼리얼 같은 거 할 건데? 라고 HDRP를 내놨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얼리얼이랑 싸워야 되는 거지. 근데 그 과정에서 얼리얼은 심지어 시네마틱 용은 완전 무료야. 돈 아예 안 받아. 완전 무료였고, 거기다가 얼리얼 자체가 조금 더 아티스트 친화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아티스트 친화적인. 그러니까 유니티는 HDRP를 지원할 거면은 HDRP에서 끝나면 안 됐고, 그러니까 렌더링을 개선만 할 게 아니라, 이때 나온 게 이제 시네머신과 타임라인이 이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야. 픽셀, 그치. 그러니까 이때 유니티 쪽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되게 열심히 하려고 했고, 사실 이때 만들어진 시네머신이나 타임라인은 지금도 잘 쓰고 있죠. 이때 같이 나온 거예요. HDRP 지원하려고. 이때 나온 거 지금 잘 쓰고 있고, 이때 그러니까 영상 관련된 기능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때. 이때 되게 많이 나왔고, 예를 들어 VFX 그래프 같은 것들 있죠. 이제 파티클 시스템 같은 거 되게 복합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HDRP로 개발됐다가 URP로 통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 다 떼왔어, 이미. HDRP를 개발하면서 만들었던 영상용 기능들이 되게 좋은 게 많아서 그거를 이제 URP나 일반 개발용으로 다 떼서 가져왔고, HDRP는 사실상 그냥 좋은 렌더링 제외하고는 남는 게 없는 거죠. 버그도 많아요, 이 친구. 버그도 많고 최적화도 안 돼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얼리얼이랑 싸우려고 하니까, 얼리얼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 HDRP 같은 스타일의 렌더를 계속 개발해 왔기 때문에 기술력 차이가 너무 벌어지는 거죠. 처음 나왔을 때는 괜찮았어요. 나름 혁신적이었고,
근데 얼리얼은 계속 개발 더 하고 있고 유니티는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힘들죠. 그러니까 이쪽 팀이 사실상 이제 폐기가 되면서 HDRP는 사실상 숨만 붙어 있고 사실상 지금 현업에서는 안 쓰죠. 근데 제가 쓸 때만 해도 얼리얼 유니티 얼리얼이 비벼볼만 한데 이런 의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유니티로 제작하는 팀들도 많이 있었고 제가 있던 팀도 이제 유니티 HDRP로 영상 제작했던 팀이었고 되게 좀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2019년이니까 벌써 4년 전이죠. 4년 정도 지나면서 얼리얼이 사실상 입지를 완전 굳혀버렸고 심지어 거기다가 얼리얼 5가 나와버리면서 사실상 쐐기를 박아버렸죠. 그래서 시네마틱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실사 시네마틱 이거가 실사 얘기예요. 실사. 그러니까 실사 시네마틱에서는 얼리얼 유니티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예, 이렇게 가버린 거고 대신 유니티가 세기를 찾은 거는 요 부분은 집중해서 팠죠. 근데 유니티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얼리얼에서의 실사 그래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면 얼리얼 주도로 막 개발이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얼리얼이 주도해서 개발하고 얼리얼이 만들어서 배포하기 때문에 굉장히 최적화도 잘 돼 있고 바로바로 쓸 수 있고 또 얼리얼이 계속 그걸 해주는 거예요. 어떤 지원을. 근데 유니티의 문제는 뭐냐면은 각 회사 중심, 산업 중심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대표적인 게 카툰랜더 쪽인데 사실상 유니티 본사는 여기 손을 일절 안 댑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해놓은 게 이제 유니티 툰장 쉐이더 하나 만들어서 내놓은 거 그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URP 만들어 놓고 유기하고 있는 거죠. 유기하고 있고 유니티 최신 버전은 뭐가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지 모르겠네. 좀 버전을 볼까? 이 툰장 쉐이더냐고요? 예, 유니티 짱 툰 쉐이더. 유니티 짱 툰 쉐이더예요. 그래서 UTS라는 걸 알고 있어요. 유니티 2020 테크 스트림 볼까? 애들이 별로 하는 건 많은데 그게 뭐 이렇게 기술적인 걸 막 넣는 게 잘 없고 조금씩 업데이트 계속 되고 있긴 해요. 계속 되고 있긴 한데 좀 매야매야. 얘들이 이제 좀 더 이제 플랫폼 지향적인 부분들 이런 거 좀 더 많이 하고 있죠. 얘들도 이 HDRP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휴먼 같은 거. 근데 솔직히 얼리얼이랑 너무 비교되지. 굳이 유니티? 약간 이런 느낌. 쓰는 데가 있긴 해요. 지금도 안 쓰는 건 아니고. 근데 이것도 2022년이야. 벌써 작년 기술이고. 그러니까 유니티가 한 1, 2년 전에 했던 거를 얼리얼이 한 1, 2년 전에 했던 걸 유니티가 이제 따라가는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영상 대화 툴, 물론 유니티가 하는 거는 그런 걸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회사를 많이 사요. 인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좀 쉽게 쓰고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VFX에도 쓴다고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솔직히 이제 와서 굳이 유니티에 도전하기보다는 계속 얼리얼로 가는 게 낫다 생각이 드는 거고 유니티가 문제가 이런 영상 제작을 할 거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애니메이션 관련 툴을 제대로 제공을 했었어야 됐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 이게 2018년 제가 20년도에 보던 자료거든요. 이때 이후로 발전을 안 했어. 유니티가 이런 애니메이팅 관련된 툴을 발전을 안 시켰어요, 별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관리하기 힘들고 모션 캡처 같은 걸 유니티에서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좀 안 맞아. 써보면 아는데 쓸 수는 있거든요. 유니티에서 얼리얼 모션 캡처 같은 거. 근데 얼리얼에 쓰는 거랑 좀 많이 다르고 좀 구려요. 대신 유니티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비실사 카툰 영역에서 완전히 자리 잡았죠, 지금은. 근데 문제가 가격 정책. 돈을 많이 그런 애들은 다 같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몇 개 헤비한 애들이 돈을 버는데 문제 걔네들한테 돈을 못 받으니까 유니티가 원신이 몇 조씩 벌면 뭐해. 벌면 뭐 할 거야. 유니티에 돈 떨어지는 게 없는데. 유니티가 이래저래 문제가 많아요. 예. 그렇다고 원리얼이 무조건 짱이냐? 이것도 아니고. 이게 그 문제가 다시 말하자면 유니티가 자체적으로 이걸 계속 개발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니티 쪽에서 이런 쪽으로 밀고 싶으면은 이런 쪽에 기술 개발 계속 해야 되는데 잘 손을 안 대요. 유니티가 손을 잘 안 대고 거의 그냥 그 산업 쪽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원신 미호요에서 개발한 거를 뭐 쓴다, 미호요에서 개발 직접적으로 한다거나 다른 이제 개발 쉐이더만 개발하는 데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기업이 직접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쓰는데 돈을 또 내야 되는 이슈들도 생기고 특정 회사들만 기술력이 몰리는 이슈들도 생기고 하죠. 그다음에 유니티가 이제 사용 편의성 이제 이쪽 개선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건데 솔직히 2018년, 19년 이후에는 그렇게까지 뭐 유니티가 사용하기 편해졌다 이런 건 없거든요. 캐주얼 게임들은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티가 또 VR 이쪽도 밀다가 좀 유니티가 기본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낮은 성능의 게임들에서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에셋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들. 이번 정책으로요? 근데 이번 정책은 난 기본적으로 윈윈 보는 정책이라고 보고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한테 조금 떼는 그렇게 큰 돈을 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내가 먼저 설명 다 하긴 했는데 얼리얼이나 이런 데 가격 정책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은 돈 떼가는 건 아니긴 해요. 다만 그거 이중과세가 되는 거지. 그 프로그램 사용비 플러스 라이선스비를 받으니까 프로그램 사용비를 그동안은 안 내고 썼던 기업들이 프로그램 사용비를 어쩔 수 없이 추가 결제를 해야 되는 이슈들은 생길 수 있고 약간 인디 개발 쪽이 살짝 죽을 수 있는데 이제 이 정도로 죽을 인디 개발사였으면은 뭐 어쩔 거 없고 어떡할 거야 뭐 고사드 엔진 이런 거 쓸 건 아니잖아요. 예. 유니티 같은 엔진 유니티가 아무리 제가 만만하게 얘기해도 이 정도 그래도 기술을 되는 회사가 없어요. 예. 이 정도로 엔진화 해서 이 정도 비용에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얼려 쓸 수는 없거든요. 둘이 사용자가 다르거든요. 모바일 게임 만들 거고 혹은 뭐 원신 같은 거 만들 건데 유니티 안 쓸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100만 다운로드 받으면 2천만 원 정도 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100만 달러에 10억 벌면 2천만 원이면은 예, 다운로드 대비 비용이라서 저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쓰레기 게임들 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광고비 태우는 다운로드 수 왕창 늘려가지고 광고비 태워서 돈 받는 애들 있거든요. 그 똥게임들. 뭐 그런 게 살짝 좀 죽지 않을까 오히려? 그리고 UET의 기본 매출이 어디서 오냐면은 광고에서 많이 왔어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이게 얼려야 좀 다른 유니티의 매출원 중 하나가 광고예요. 그러니까 유니티를 써보신 분들은 아는데 이제 유니티 애즈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니티에 편하게 붙일 수 있는 광고 플랫폼이 있어요. 이거를 붙이고 여기서 수수료를 떼는 정책으로 돈을 벌었는데 이것도 약간 이슈가 생겼나?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얼려는 이런 정책은 없죠. 오늘 유니티 가리한 거 유튜브에 올라올까요? 모르겠습니다. 올릴까요? 뭐 근데 너무 제 뇌피셜이 많아가지고 올려야 될지 모르겠네. 좀 자 살짝 올려놓겠습니다. 예.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믿지 마시고 저도 이게 업계 떠난 지 좀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옛날 얘기예요. 예, 옛날 얘기라서 그냥 뭐 이런 얘기가 있다. 근데 유니티는 결국 대체 불가능하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유니티 좀 대체 불가능하고. 근데 내 채널에 맨날 유니티 얼리얼 가리면 올라가네. 비슷한 얘기여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대체 불가능한 분위기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유니티가 가진 가장 강한 거는 유니티가 가진 가장 강한 강점, 무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유니티를 사랑하는 개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도 갖기 힘든 무기라고 생각해요. 그치, 저 같은 사람들. 유니티가 그리고 확장성도 좋고 쉬워요. 이게 유니티가 기본적으로 쉬워요. 유니티 작전 메로보라고요? 그건 유니티가 0.000000001%도 고려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페이셜이라던가 그쵸? 이런 페이셜이라던가 버추버용 지금 계속 산업들이 조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버추얼용 산업들 있잖아요. 이쪽에서도 기본적으로 이게 꼭
3D뿐만 아니라 2D 쪽에서도 그리고 유니티 강점이 사실 2D에서 강점이 되게 강해요. 이 2D에서의 유니티 강점이 되게 강해요. 이것도 사실은 무시 못해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3D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2D 게임을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2D 게임도 굉장히 큰 시장 중 하나인 거, 물론 3D 게임이 이제 압도적이긴 하죠. 기본적으로 전체 게임의 비중을 보게 되면은. 하지만 누군가는 2D 게임을 개발할 거 아니야. 그 사람 입장에서 유니티라고 하는 엔진은 사실상 대체 불가능하죠. 우리 옛날에는 2D 게임 엔진 많았지. 뭐 코코스 2D 이런 거 알아요? 고닷 엔진 이런 거 알아요? 요즘은 이제 들어볼 수 없는. 저 처음 유니티 개발자 입사했을 때 코코스 2D로 된 게임들 유니티로 편환하는 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쓰다가 유니티 2D 써보면은 진짜 급이 다릅니다. 유니티가 얼마나 편한 엔진인지 알게 돼요. 2D 쪽 기능 개발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얼리얼은 기본적으로 2D를 아예 무시하다시피, 그러니까 2D 개발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얼리얼이. 근데 얼리얼을 2D를 개발하는 거는 그런 느낌이지. 약간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느낌. 화염 방사기로 탕후루 만드는 느낌? 그런 느낌? 얼려 2D 근데 굳이 할까? 2D 엔진의 문제가 뭐냐면은 2D 게임들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많이 나는 게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진짜 많이 버는 AA급 게임들이 보통 얼리얼의 주요 타겟층인데 2D AA급 게임은 잘 없잖아. 2D 게임 중에 돈 인기 많은 거 뭐 있어? 여기 봐요. 잘 없죠. 그나마 유명한 게 스타듀밸리 애들은 심지어 그것도 아니잖아. 얼리얼도 아니, 유니티도 아니잖아. 요즘 나오는 그런 게임들이 물론 이제 2D 플러스 3D 게임들이 있죠. 메이플도 유니티 아니고, 그죠? 이제 이쪽이 타겟이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유니티는 씹덕으로 가야 돼. 근데 문제는 이 파이도 유니티 자체적인 내장된 걸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라이브 2D와 이제 보통은 뭐더라? 갑자기 생각 이름이 안 나네. 2D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아니야, 그거 말고. 라이브 2D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게 하나가 있어요. 스파인. 맞아. 스파인 이게 양분돼 있거든요. 이 문제가 이 핵심 기능인데 유니티에서 애니메이팅을 하는 게 핵심 기능인데 그러니까 유니티가 못하는 건 아닌 게 유니티 원래는 그 유니티 자체적인 게임 엔진 2D 엔진이 하나 있었어요. 애니메이팅 해주는. 근데 그걸 인수를 했거든요, 유니티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스파인 안 쓰겠다. 스파인 왜 쓰냐? 스파인 비싸기만 하고 이제 유니티 다 하겠다 이랬는데 다 스파인 써요. 왜냐면 그게 개구려. 인수하고 관리를 안 해. 써봤었거든요, 회사에서. 나쁘진 않은데 뭐 원래 업데이트도 제대로 안 하고 유니티 2D 애니메이트 있거든요. 유니티가 나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약간 상장하면서 회사가 조금 이상해졌어. 얘도 스파인처럼 본박아가지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건데 스켈레톤 애니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지금도 업데이트는 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이제 2019년이잖아, 봐봐. 내가 쓰던 때 이때 나와가지고 이때 막 와 유니티도 이제 이런 거 쓴다 이랬는데 스파인으로 다 대체됐어. 그냥 그때도 스파인 VS였는데 그냥 다 스파인 쓰고 있어 아직도. 무료로 쓰기 좋아서 쓸긴 있는데 사람들이 굳이 이거 그냥 스파인 쓰고 말지 약간 이런 그게 돼버렸거든요. 스파인 사용자도 많고 이게 사용자가 많은 거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유니티가 문제가 독립적으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다 자꾸 딴 데서 가져와야 돼. 3D도 이제 카툰랜드 딴 데서 가져와야 되고 라이브 2D도 딴 데서 가져와야 되고 스파인도 가져와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유니티가 좀 더 이 씹덕 니즈를 좀 더 많이 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 유니티가 이제 북유럽 쪽 회사잖아요. 코펜하겐 스웨덴 회사인가? 그래요. 요즘 유니티 뭐 하나? 궁금하네 진짜. 요즘은 약간 산업계 쪽으로 밀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시뮬레이션 이쪽으로.
그래서 유니티가 약간 씹덕 감성을 모르나. 어몽어스 있네. 어몽어스 2D 게임 유명한 거. 어몽어스. 그 어몽어스 같은 게임들이나 유니티로 만들고 어몽어스 하나 있네. 근데 이런 것도 개인 입장에서는 큰 대박난 게임이지, 또 유니티 같은 메이저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번 게임, 엄청나게 많이 번 게임도 또 아니거든요, 이게. 탑11 뭐야? 야, 유니티가 이제 미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콘솔류 게임들 중에서 이제 좀 라이트 애들, 예를 들어 이제 뭐 스위치 같은 애들? 뭐 이런 애들 조금 푸시하는 것 같긴 해요. 조금 사양이 낮은 콘솔 게임류라던가. 물론 저도 좀 지식이 좀 옛날에 멈춰 있어가지고 지금 잘 모르는데, 약간 여러 산업계로 좀 가려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유니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적자 저렇게 쌓이다가 진짜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니티 망하면 안 되는데. 제가 유니티 개발자를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약간 유니티 자체가, 그러니까 그건 유니티로 게임을 만들 거면 괜찮거든요. 내가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으면 괜찮은데, 스위치 모든 게임은 다 유니티로 만든 거 아니고 유니티로 만드는 게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 그것도 최저가 안 좋다고 뭐 얘기 많았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개발할 거면 사실 유니티 쓰든 얼리어를 쓰든 상관없지. 그때 잘 나가는 거 쓰면 되니까. 근데 이제 메아메아. 근데 이제 게임 개발이 아닌 저같이 이제 유니티 엔지니어. 저는 이제 유니티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거든요. 제가 유니티 엔지니어로 하는 거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는 AR 기능 개발 이런 거. 근데 이런 쪽은 이제 약간 미래가 좀 불투명하지. 왜냐면 그 정도 수준에서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는 엔진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유니티는 이제 완전 종합 툴이니까. 근데 유니티가 약간 갈팡질팡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좀 얼리얼이 너무 강력한 경쟁자고, 그러니까 얼리얼이 먹고 있는 시장 파일을 먹자니 얼리얼이 너무 강력하고, 얼리얼이 안 먹는 데만 먹자니 유니티가 너무 커져버렸어. 그러니까 더, 물론 유니티가 적자를 안 보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왜 뭐냐? 이제 유니티, 아까 유니티 재무제표 봤죠? 우리 유니티 재무제표도 보는 우리 방송. 자, 유니티 재무제표. 자, 매출 총액이, 그러니까 1조 정도 벌었단 말이에요, 1조. 그러니까 매출의 자체는,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은 한 1조 2천억 정도 벌었어요. 그러니까 한 1조 한 5천억? 적게 번 건 아닌데 문제는 개발비, 판관비가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치, 매출을 우상향하고 있는데, 순이익이 지금 미친듯이 벌어지고 있죠. 내가 봤을 때 유니티가 망하진 않을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안 망하려면? 이거, 이거 없애면 돼. 개발 안 하면, 우리 이제 유니티 개발은 더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아니, 개발 조금만 하면은, 망하진 않지. 사람들 계속 쓸 테니까. 근데 언제 망할지 모르는 회사 되는 거지, 그럼. 6ET, 그치. 6ET 되면은, 진짜, 영업이익이 지금 망했습니다. 근데 순이익이 지금. 유니티가 그것도 많이 했다고 해야 들었어요. 그 구조조 정도 많이 했고, 아마 더 할 거예요. 더 할 거고. 오픈소스화 하면은, 오픈소스화 할 수도 있지. 유니티 같은 거대 엔진은 오픈소스화 해도 그거를 잘 오픈소스로 잘 케어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 물론 블렌더 같은 약간 좋은 사례가 있긴 한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뱅키님 안녕하세요. 순위 장난 아니죠, 얼리얼? 이거 100만 달러예요, 심지어 이거.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런 회사 되게 많아요. 그거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보고 있는 게, 이게 상장사라서 이거 볼 수 있는 거지. 와, 근데 테슬라는 순이익 진짜 많이 났다. 옛날에 여기도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저 흑자 전환이 되면 갑자기 빡 올라오는 거거든요. 와, 근데 여기 돈 진짜 많이 번다, 테슬라 요즘에. 얼려는 재무제표 못 보냐고요? 못 볼걸요? 상장사가 아니라서?
저런 회사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래서 지금 저점일 수도 있고 이게 내년에도 계속 근데 이게 계속 벌어지면 모르겠는데 뭐 모르겠어요. 지금 또 올 초랑 올해 여기 좀 줄었잖아. 이게 매출이 이게 줄었는데 보시면은 그 연구개발비랑 판관비 늘었는데 그 순적자가 줄어든 거거든요. 보시면은 보이시죠? 이게 뭔 말이냐면은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적자를 줄였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엄청 조금 줄긴 했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흐름이 쭉 가서 적자가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번에 가격 정책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여기 매출액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매출액이 나온 것도 대단한 거야. 이게 인당 아까 말했죠. 인당 250만 원밖에 못 받는다니까 한 명당. 지금 1조 8천억 벌었다는 거는 지금 얼마나 많은 개발자들이 유니티를 돈 내고 쓰고 있다는 건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연구 개발비는 근데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리고 이거 언제든 줄일 수 있는 돈인데 늘린다는 거는 유니티 입장에서 아직 버틸만 하다는 소리예요. 이 적자 물론 세긴 하지만. 그래서 유니티가 워낙 세계적인 기업이어야지. R&D 비중이 커서 적자가 나는 거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버틸만 하다 싶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1조씩이나 R&D 해가지고 대체 뭘 오픈하고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는 게 잠깐 1조를 대체 어디다 썼는가 유니티 대체 1조를 어디다 썼는가. 뉴스가 이렇게 엄청 자극적으로 났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자극적인 거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도 계산기 돌려봤잖아 방금. 이렇게 안 비싸요. 뉴스가 너무 심각한 거고. 이거 뭐 이런 얘기 쓰잖아. 근데 김광선 개발자 이제 앞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유니티 쓸 일 없다 이러는데 그럼 뭘로 만들어? 나 궁금해. 그러니까 유니티 안 쓰면 뭘로 만들어? 그러니까 개인작에 유니티를 안 쓴다는 게 개인작 만드는데 10억 이상 벌어야 돈 내는다는 건데 개인작 만들어서 10억 벌 수 있는 게임이면은 이게 그냥 솔직히 너무 이 기사 그냥 너무 어그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나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정책 봤잖아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고 이게 보시면 써있지만 그러니까 100만 다운로드 이상 나온 게임 중에 지난 1년 동안 10억 4천 14억 정도 번 회사가 앞으로 추가 설치하는 비용에다가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억 정도 번 회사한테 100만 다운로드 기준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내라 이 소리예요. 근데 그게 비싸? 아니 그러니까 이 누구신데? 나 모르겠어. 제가 지금 뭐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별바람? 약간 오래 개발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대표작이 섀도우 아레나? 검사팀이잖아. 심지어 유니티 아니잖아. 개인 개발할 때 유니티 쓰셨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개인 개발로 10억 벌 수 있으신 분인 것 같기도 하고. 후불 정책이 이번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14억 이상 1년에 14억 이상 버는 회사는 설치당 비용을 내는 건데 제가 봤죠. 예. 벌어야 돼요. 유니티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야. 유니티 돈 벌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유니티 호소인 여러분 말하지만 이거 유니티 없어지면 진짜 모바일 게임 안 나올 수도 있어. 이거 지금 다 내라는 것도 아니야. 이거 진짜 엄청 소심하게 내가 봤을 때 유니티가 진짜 엄청 소심하게 이거 한 거야. 엄청 소심하게. 완전 소심하게 된 거야, 이거. 이 정도 내지 않을래?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한 거거든요? 진짜? 이거 해당하는 게임사 몇 개 안 될걸? 손에 꼽을 수 있을걸? 이거 해당하는 게임들? 어. 지금 적자가 지금 1조 가까이 났는데, 1조. 야, 저거 지금
몇 억씩 받아봤자 티도 안 나, 이거. 근데 앞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거 한다고 갑자기 막 매출이 막 오르겠어? 그건 아니지. 근데 바꿔 말하면 주식 시장은 지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잖아. 사람들이 막 유니티 망한다! 유니티 망하는 거 아니야! 유니티 돈 받으면 유니티 누가 쓰냐! 라고 하지만 주가는 올랐죠? 주가 올랐죠? 물론 고점 대비 개 떨어졌지만, 고점 대비 떨어지만 여기는 뭐 신경 쓸 게 아니고, 발표하고 나서는 주가가 올랐단 말이야. 오르고 있단 말이야. 여기 팍 떨어졌어야지. 발표 나고 망할 거였으면. 근데 저 봤을 때는 빨리 이거 적자 회복해야 돼. 지금 이거 안 돼. 이거 유니티 망해요. 이거. 야, 한 분기에 9천억씩 적자, 1조씩 적자 나는 회사가 어떻게 버텨, 이게 지금 지난 1년 동안 그 적자가 지금 5조 가까이 난 건데, 이 회사 전체, 이 회사 전체 시총이 얼만데? 이거면 얼마야? 149억 원이면은, 9억 달러면은, 계산이 아니야. 이거 달러 계산이 안 되냐, 이렇게. 14조? 그니까 지금 회사 14조짜리 회사인데, 적자가 지금 1년에 지금 5조 났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시총의 절반이 적자야. 이거 안 돼요, 이거, 님들. 큰일 나요, 이거. 안 돼, 안 돼. 진짜 회사 망합니다, 이거. 이거, 이 사람들 진짜 너무한 사람들이야, 이거. 심지어 이거 퍼스널 이용자가 20달이고, 이거. 프로는 안 써있어. 프로는 100만 다운로드거든요. 프로 엔터프라이즈는. 근데 뭐, 솔직히 퍼스널 못 써. 개발자들. 게임 개발 제대로 하는 사람들. 그럼 애초에 이 사람들은 뭐야? 퍼스널 쓰는 사람들 돈 내라는 거 뭐예요? 게임에 유니티 쓰면서 그때까지 돈 한 푼도 안 썼던 사람이란 거야. 이해돼요? 퍼스널 이용자였다는 거는 그동안 유니티를 쓰면서 돈을 한 푼도 안 썼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유니티 입장에서는 마음 아프긴 하지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돈 한 푼도 안 쓰는데. 뭐 왜 데리고 있어. 음. 그치, 뭐 이런 건 있지. 이제 동남아나 이런 이제 개발 다운로드 많이 받아가지고 광고비 받는 데는 이익이 안 날 수도 있죠. 근데 모르겠어. 그치. 이런 하이퍼 캐주얼 회사들이나 중소개발사들은 조금 비싸지긴 하는데, 근데 이게 UA라고 하잖아요. 이제 모객 단가가 꽤 비싸요, 원래. 게임이.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해요. 비싸. 모객 단가가 원래. 모객 단가 비싼데, 거기에 지금 뭐 0.2달러, 뭐 0.02달러 이렇게 찔끔 붙는 거예요. 이거 뭐 20원 붙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사람 한 명당 20원 정도 내야지. 유니티도 돈 먹고 살아야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발이 살짝 있겠지만, 근데 그래서 이게 중소개발사에서 얘기가 나왔어야지. 근데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개발자들이 뭐 반발한다 이러는데 지금 보시면 뭐 몰라 뭐. 그냥 원래 근데 이럴 때 목소리 내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거는 국룰이긴 해요. 돈 더 내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이 사람들 이해는 해야지. 또 너는 근데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너무 유니티 돈 떡 올랐다 막 이러면 바로 이거 보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누가 야 유니티 돈 떡 올랐어 이러면은 바로 이거 보여주세요. 그 회사가 작년에 적자가 5조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지난 1년간 적자가 5조가 났단다. 뭐라도 벌어야 망하지 않겠니? 야, 그래 14억 벌었으면 한 2천만 원 정도 내도 되는 거 아니야?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예? 아니 14억이나 벌었으면 최소 단가가 14억부터인데 14억 벌었으면 좀 더 내야지. 돈 좀 내야 되지 않을까? 대체 가능한 게임 엔진이 없는 것도 아닌데
무슨 배짱으로 나온 정책이냐라고 루리앱에서 말했다고 하죠. 없습니다. 예, 대체 가능한 게임 엔진. 얼려 쓰시던가요. 예. 얼려 쓰세요. 얼려로 더 비싸요. 가만히 있던 얼려 엔진만 반사이익을 보는 게 아닌가. 진짜 얼려로 5%예요. 5%. 얼려로 5%예요. 급이 달라. 급이. 진짜 좀 들갑입니다. 들갑. 예, 들갑이고. 제가 봤을 때 그냥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뭐 코코스 쓸래? 아 진짜 코코스 2D. 코코스 안 써본 사람들이 무슨 옛날 코코스 진짜 코코스 이런 거 이 지금 10불 돼 있거든요. 코코스 언어 10불 써야 되거든요. 코드. 와 끔찍해. 아니 뭐 고다덴진 뭐 이런 거 써야 돼. 솔직히 근데 그리고 뭐 안 쓴다 이러잖아요. 이게 게임 엔진도 그렇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그 회사가 좋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거를 살짝 이게 업계 안 계신 분들이 요거를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그 회사가 그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물론 얘 기술적인 거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거의 기술 회사의 대부분의 선택 기준은 그걸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가 되게 중요해요. 유니티 개발자 왜 유니티 개발자가 많겠어요? 얼려 개발자가 왜 많겠어?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채용 뽑기 쉽죠. 뽑기 쉽고 가르치기 쉽고 개발하기 쉽고 학습하기 쉽고 이거를 저거 몇 잠깐만 어떤 게임 회사가 있어. 얘들 인디 게임 회사야. A라는 게임 회사가 있고 유니티 개발자들만 있었어. 근데 유니티 정책 싫어. 와 유니티 좀 못 쓴다. 고다덴진 써. 채용 될 것 같아요? 이제 장단컨대 우리나라에서 고다덴진 채용 올리잖아요. 한 명도 지원 안 해. 한 명은 하려나? 모르겠어. 진짜 안 해요. 이 유니티 개발자들은 뭐 조회사 이상한 거 쓰대? 다른 회사 가야지. 왜 아직도 업계에서 블렌더 물론 요즘은 좀 늘었지만 블렌더 못 쓴다고 하잖아요. 업계에서 블렌더 왜 못 쓰냐면은 그러니까 취미 목적으로 블렌더 많이 쓰는데 그 업계인들이 잘 안 쓰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직 여전히 3D max나 마야 같은 걸 계속 쓰니까. 물론 얘네들이 더 좋은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왜 잉크 캔버스 쓰면 되지? 포토샵 써요? 잉크 캔버스 쓰면 되잖아. 잉크 캔버스 쓰면 되지. 왜 포토샵 써? 비싸게. 왜냐고? 잉크 캔버스 안 쓰니까. 기능이 똑같으면 뭐해. 안 쓰잖아. 쓰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쓰는 사람 많으면은 그만큼 쓰니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이걸로 뭐 마야가 얼리얼로 뭐 대체된다. 뭐 유니티 안 쓰고 다른 대체 엔진 쓴다. 진짜 모르고 하는 소리. 그러니까 기사에도 막 뭐 어디 뭐 전문가 누가 말했다 이런 게 없잖아. 전문가 누가 말했습니다 이런 게 없고 보시면 그냥 모르겠어. 그냥 뭐 트위터에서 누가 말했다 뭐 이런 거밖에 없죠. 그치. 근데 이런 건 있지. 여기 보시면 게리모드의 개발 러스트가 뭐 요금 어떻게 매길 거냐. 이게 사실 관건이긴 하겠죠. 다운로드 수를 어떻게 측정해서 어떻게 매길 거냐. 뭐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지표거든요. 그 회사마다 다 다운로드.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나는 솔직히 근데 얼리얼 모델로 가야 됐다고 생각해. 이게 다운로드 수로 가면 안 됐고 물론 내부적으로도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거겠죠. 얘들도 그냥 낸 건 아니겠죠. 제일 최적의 어떤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으면서 최적의 수익을 내는 거를 계산을 하긴 했을 텐데 그냥 나는 심플하게 얼리얼처럼 가야 됐다고 생각해. 왜냐면 매출 지표는 얻을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근데 설치 수? 측정이 어렵지. 뭐 스팀이나 뭐 이런 거 다 어떻게 측정해. 스팀만 갖고 출시한 것도 아니니까. 그나마 뭐 모바일 게임은 괜찮지만
사실 내가 봤을 때 저거는 모바일 게임을 타겟팅한 거에 가깝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스팀 게임 타겟팅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스팀 게임 쪽도 물론 없진 않을 텐데 스팀 게임 쪽은 애초에 그렇게 막 다운로드 수를 많이 잡아가지고 돈을 버는 쪽은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그쪽 유니티 모바일 게임 중에서 다운로드 수를 많이 써가지고 버는 게임들에서 발생한 게 아닌가. 나는 원래 이걸로 인해서 좋은 방향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무작정 다운로드 수만 많이 늘려가지고 그걸로 돈 받는 광고비 받는 이제 똥겜들 소위. 재수 피기님 4개월 감사님. 재수 하이. 오랜만에 왔네. 가챠 게임들 오열 안 하죠. 반대예요, 반대. 가챠 게임은 오열 안 해요. 왠지 알아요? 가챠 게임은 한 명이 돈을 많이 쓰는 시스템이지 설치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임이 아니에요. 가챠 게임은 1도 신경 안 쓸걸요? 뭘 아예 안 쓰지 않겠지만 돈 조금 더 내겠네? 이 정도지, 가챠 게임들은. 문제되는 건 그런 거죠. 이게 구글, 게임, 이제 요즘 사람들이 모바일 게임 많이 안 하니까 또, 이 상황을 모르는데, 랭킹 어디 갔어? 여기 안드로이드 게임 순위 보시면은, 위에 이제 상위 매출 순위 말고, 이제 다운로드 순위가 있어요. 인기 순위, 따로 없나? 근데 보시면은, 그런 막 똥겜들 되게 많습니다. 막 진짜 다운로드 수 막 몇백만 건 해가지고, 그 똥게임, 중국 게임 광고 돌려가지고 하는 게임들 있죠. 그런 게임들이 이제 다운로드 수 상위에 있거든요. 그런 게임들은 일단 돌린 다음에 그 광고 돌려가지고 똥게임 버는 게임들이 많아요. 그런 게임들 어떻게 운영하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런 게임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은 게임을 일단 개싸게 만들어요. 그런 게임들은 그러니까 그 똥게임 있죠. 그 모바일 똥게임. 이 PC 똥게임이랑은 구분이 다르거든요. 모바일 똥게임의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개발을 개싸게 만들어요. 키우기 같은 건 양반이야. 그런 거 말고 무슨 뭘 중국 퍼즐 게임 같은 거 있어요. 그리고 막 한국에서 나오는 그치, 모 키우기도 사실 그런 유긴 한데 모 키우기는 사실 똥게임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인디 개발자들이 만들기 편해서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개발 개 싸게 해요. 싸게. 그러니까 뭐 어떤 식이냐면 막 두 명이서 한 달 막 이런 식으로 해. 개 싸게 만들어요. 이거 제일 잘하는 게 거기가 케찹 알아요? 이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네. 요즘은 모르겠는데 케찹 알아요? 케찹. 옛날 스택 라이더 이런 게임 만드는 회사. 캐치업이 만든 회사예요? 그래요? 캐치앱이에요. 러쉬. 아무튼 뭐 이런 게임 있어요. 스택 몰라요? 스택 유명한데? 옛날 같지 않아요? 요런 거. 이런 게임. 이런 거나 막 이런 게임. 이런 거 캐피캐스로 엄청나게 싸게 만드는 거거든요. 일단 만들어. 이런 게임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게 진짜 어떤 식이냐면 거의 그런 식이에요. 두 명이서 한 달 동안 만들어요. 그냥 개발비 개싸게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광고를 태워요. 그래서 그 유저당 객단가를 계산을 해. 유저 한 명이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명이 들어와서 500원을 내. 광고를 됐든 뭐 캐시를 사던 간에. 그러면은 490원에 유저 한 명을 490원에 데려올 수 있는 광고를 한 10억 원어치를 태우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게임은 한 1000만 원 쳐서 만들고 유저 한 명이 계산이 나와요. 그게 왜 이거는 파이어베이스 같은 이제 게임 쪽은 유저 한 명이 돈을 얼마 쓰는지 계산할 때는 나와요. 유저 한 명이 평생 주기 동안 모수가 많으면 나오거든요. 대충 얼마를 번다. M 100원 뭐 N 1000원 정도를 낸다. 그러니까 광고를 얼마 이상 봐가지고 얼마 정도 한다.
그러니까 파이어베이스가 제일 유명한 툴이고 구글 게임 같은 경우는 다 통계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 구글 애즈를 붙이니까 구글 애즈 플러스 파이어베이스 연동을 하면은 대충 그런 유저들의 객단가를 계산하는 게 파이어베이스가 아니더라도 여러 애널리틱스 툴을 통해서 이 유저당 객단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객단가가 나오잖아요. 그럼 객단가보다 조금 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480원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유저 한 명을 그러니까 UA라고 하죠, UA. 유저 한 명을 데려오는 돈을 490원에 맞춰가지고 광고를 10억을 돌려. 그러면은 한 명당 10원씩 버는 거지. 그거를 뭐 1000만 명을 데려온다거나. 뭐 이게 그냥 극단적으로 쓴 거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 이거 더 싸게 하고 해가지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무조건 다운로드 수만 미친 듯이 늘려. 그러니까 막 1000만 다운로드 게임이라고 돈을 막 몇천억을 번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이 게임들은 광고비로 다 나간 거야. 그래서 이런 똥 게임들이 광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게임도 돈이 어디서 광고를 이렇게 많이 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광고를 태우면 정직하게 돈이 얼마 이상 유저 입이 들어오거든요. 광고 많을 돈도 아까워. 광고 많을 돈도 아까워. 광고 많은데 돈도 안 써. 그러면은 유저가 이 게임 돈을 버는 거죠. 그동안. 근데 이게 이번 같은 정책이 들어가면은 이런 게 좀 없어질 수는 있다. LTV 모르겠네요. 저도 지금 정확한 저 마케팅 쪽은 아니라서 그냥 주워 들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가 아니에요. 저도. LTV 그쵸. 유저 총지출 비용이 그거가 이게 같대요.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똥겜이 줄어들 것 같아요. 많이. 아니 무슨 고다덴진 똥겜 못 만들어요. 그거 고다덴진으로 만드느니 그냥 돈 조금 내고 유니티 쓰지. 몰락까지는 아닐걸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광고 돌려가지고 하는 거를 좀 버리고 유저 객단가를 높이는 식으로 가겠지. 막타우스 앱스토어요? 그 누가 써?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광고 시장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게임 개발할 때마다 이렇게 지금도 근데 그런 것 같긴 해요. 모바일 똥게임들 엄청 많고. 근데 솔직히 이제 게임 광고 시장 자체가 좀 죽었지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구독형만 쓰면서 좀 뭐 유튜브 프리미엄 다 쓰고 사람들. 이런 게임들 대표적인 게. 이런 게 그냥 대충 S만 바꿔가지고 계속 게임 계속 찍어내는 거야 이거. 광고 계속 돌려서 계속 다운받게 하고. 이걸 누가 하냐? 해요 근데 사람들 열심히. 광고 제거로가 1000원씩 내고. 이 게임들은 이제 광고 더럽게 넣어가지고 광고 제거하게 하는 게 메인 BM이. 이거 재밌어요 또 하다 보면. 그래서 뭐 이걸로 뭐 똥게시다 끝나진 않을 텐데 약간 줄겠다 조금. 중국산 똥게임들이 살짝 죽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근데 솔직히 내가 현실을 말해줄까요? 이게 얼마나 이게 행복해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의 제일 큰 게 어디예요? 모바일 게임에서 가장 큰 게 어디야? 중국이거든요. 소비자도 많고 만든 데도 많아요. 근데 진짜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한국은 아니야. 한국은 조그만 시장이고 이제 뭐 그런 리니지 이런 건 크죠. 이거 말하는 건 약간 캐주얼 게임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글 플레이나 구글이나 앱스토어나 또 뭐 있지? 끼케야 이제 뭐 원스토어? 요 정도밖에 안 쓰잖아요. 제가 듣기로 중국에는 사람들이 쓰는 플레이 스토어 같은 게 800개인가가 있다 들었어요. 제가 개발하던 2016년도에 그랬어. 지금 더 많을 수도 있어. 그냥 APK 막 그냥 막 돌아다녀. APK 막 여러 상점에서 막 뿌려. 왜냐면 중국은 소비한 데가 많으니까 그냥 많이 나온 것 같아. 물론 큰 데도 있지. 중국 앱 시장 보면은 제일 큰 데가 있고, 물론 제일 큰 데가 물론 있는데, 이제 텐센트가 제일 큰 데가 이제 26%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일단 중국은 구글 플레이를 못 써요. 아시죠 그거는?
중국 구글 플레이를 못 써서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가 열린 것도 있어요. 보시면 제일 많이 쓰는 게 텐센트인데 26%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화웨이 앱마켓이 이제 13%. 그 다음에 뭐 오포 이런 데가 13%. 그 다음에 뭐 뒤에 10%막 이렇게 떨어지고 뒤에 막 9% 샤오미 막 떨어지죠. 근데 뒤에 더 있다. 일단 제일 메이저한 것만 해도 6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예전에 파노 중국 쪽 게임 회사 쪽이랑 이제 약간 컨택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게임 퍼블리셔랑 이제 게임 출시를 도와주는 회사를 퍼블리셔라고 하는데 제가 만든 모바일 게임 중국에 출시하자 그래서 중국 퍼블리셔랑 컨택할 일이 있었는데 중국 퍼블리셔 컨택할 때 그때 말한 게 SDK를 80개를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메이저한 거 80개 정도 골라가지고 80개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힘드니까 치온이 안녕하세요. 이게 힘드니까 이걸 뭐 통합해주는 통합 SDK를 개발해주는 데가 또 따로 있대요. 그래서 이것만 만드는 회사도 있어. 이 엄청나게 많은 스토어에 SDK를 개발해주는 회사가 따로 있었어. 한국도 근데 구글 플레이인데 원스터 쓰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엄청나게 많은 스토어들이 있는 거예요, 중국에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유니티가 지금 다운로드 당으로 했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이 APK라고 하는 파일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거든요. 알죠? 이건 아실 거잖아요. 안드로이드 문제가 이 APK만 있으면 어디서든 그냥 파일로 설치할 수 있어. 그러면은 과연 추적할 수 있을까? 추적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거든요? 저 대머리 같습니다. 업데이트 다이너로드 포함 안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유저당, 모르겠어. 그건 아닌 것 같고. 추적 불가능, 내가 봤을 땐 추적, 그니까, 뭐 그러니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는 추적 가능하지. 거기는 투명하니까. 중국? 오히려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냐면은, 사설 APK 마켓에 크게 번성하는 대환장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서버든 온라인 게임이요? 그러니까 내부 자료를 뜯어내려고 하면 가능한데 그걸 누가 주겠냐고. 그게 뭐 법적으로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매출이나 이런 거는 이제 재무제표 같은 게 있으니까 계산을 해서 내야 되잖아요. 근데 게임 내부에서 사용하는 게임 내부, 그러니까 유니티가 그 자료를 받아야지 돈을 내라고 할 텐데 그거를 어떻게 받죠? 난 못 받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게 될까? 근데 굳이 이걸 다운로드 스토어로 해야 됐을까? 물론 나름 걔네들도 똑똑한 애들이니까 뭐 알아서 생각을 했겠죠.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했겠죠. 저보다 유니티를 훨씬 잘 아는 친구들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설 APK 서버가 미친 듯이 불어날 것 같은 생각. 이 추적 불가능한 안드로이드 시장을 열어버린 게 아닐까? 막말로 그냥 구글 드라이브로 공유하면 어떻게 알아? 몇 개 다운로드 받았는지. 뭐 달라 그래? 구글 드라이브로 몇 개 다운로드 받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냥 내가 그 회사 대표면은 이거 제가 배포한 거 아니고 김 땡땡이가 부담 배포한 거예요. 빌드 실행할 때 어디가 접수시킨다고요? 근데 그거는 더 문제지. 그거는 유니티로 개발된 앱의 모든 소스를 추적한다는 소린데 그거는 그거대로 문제죠. 그거는 단순히 돈 얼마 받는 거 이상의 문제지. 그리고 이게 같은 게임이라고 해서 이게 한 개 게임 타이틀로 볼 수도 있는가?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 A라는 게임이 있어. 얘가 이제 한 80, 90만 정도 다운로드 간당간당해. 그럼 얘의 배포를 변경해가지고 뭐 APK를 뭔가 이렇게 번들명을 바꿔가지고 다른 번들로 인식하게 한다고 쳐봐. 그러면 다른 게임이잖아. 모르겠어. 그럼 뭐 어떻게 했겠지? 근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그게 되게 어려운 과제일 것 같고 차라리 매출로 하면 편하다는 게 뭐 편하진 않죠 그것도. 근데 그게 차라리 엄청 큰 데만 조지면 되니까.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큰 회사들만 조지지 않을까 싶어요. 유니티가 그냥 이렇게 좀 다운로드 많이 나오는 게임 회사들 가가지고 야 적당히 얼마 내 적당히 이렇게 얼마 내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몇 천만 원씩 뜯어내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출 걸리냐고요? 매출은 걸리네. 다운로드 수로 거니까. 유니티가 매출이 아니라 다운로드 수에다가 지금 비용을 받기로 했잖아요. 설치당. 설치당 비용이어가지고 뭔가 이거 유니티가 추적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만약 추적하는 버전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오케이를 해줄까? 그거가 사실은 불법 정보 추적이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 회피하려는 움직임도 있을 거고, 그거를 다시 막으려는 유니티 움직임도 있을 거고. 백도어를 심다고 하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냥 그걸 어떻게 난관을 극복할 건지가. 근데 뭐가 돼 있으니까 이 정책을 발표했겠죠? 갑자기 그냥 뚱딴지 없이 그냥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뭐 백도어는 아니더라도 뭔가 뭐 유니티 내부에 데이터 추적하는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모르겠어요. 뭔가 이게 막타버스 주기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겠지?